늘어나면서 파급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토요타 판매량은 지난해 8월 대비 마이너스 59%, 혼다 마이너스 81%, 닛산 마이너스 87%,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폭락해 주었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의 소나타는 플러스 43%, 기아차의 K7은 플러스 110.6%라는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더 심각하죠.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2018년 8월 대비 마이너스 94.8% 감소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5.2%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본을 찬양하는 그쪽 분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결과이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느 국가 국민들이 지금처럼 이 놀라운 수준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외국의 경제 침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니클로도 한번 봐볼까요? 유니클로 올해만 벌써 8곳 폐점, 실적은 7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70%, 8월에는 마이너스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상황은 어떨까요? 8월 인천공항의 일본 여행객이 마이너스 20% 감소하였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호텔과 비행기표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불매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미 연간 수조 원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니클로의 전세계 매출액이 21조 원이 넘는다, 토요타 1년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는다면서 한국에서 1, 2조 원 손해봐도 전혀 타격이 없다,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아직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41세 양재현 씨가 빅W라는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바로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이건 독일의 나치 전범기와 같은 것 이라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현지 유명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까지 해당 이슈를 알리자 호주 백화점 빅W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통쾌해서 제가 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제이, 시간 내서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 티셔츠의 이미지는 전세계 도시들을 상징하는 티셔츠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 티셔츠가 일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호주에 있는 모든 매장들에서 이 티셔츠를 없앨 거야. 우리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디자인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명심할게. 고마워, 빅W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용기 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져준 호주의 양재현님에게 힘찬 박수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호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W는 182개의 백화점을 가진 초대형 유통업체입니다. 호주는 콜스와 우럴스 둘이서 이 호주 슈퍼마켓 전체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럴스의 핵심 자회사가 바로 빅W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정도가 되겠네요. 또 얼마 전 소니가 너무 강력한 상대를 잘못 건드렸죠. 바로 마블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게 되자 전세계 마블 팬들이 격분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향후 출시될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니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인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주 전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 시민들 뿐만이 아니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 회사들과 거래를 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본격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DFD사로부터 불산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이죠. 전세계 스마트폰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1년에 24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삼성전자에게 일본은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국내 바이오 1위 기업 셀트리온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산 수입 원부자재들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일본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재팬 패싱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던 세계 스마트폰 3위죠. 중국의 샤오미는 삼성의 64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센서 기술은 매우 대단하다며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현재 소니가 판매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4800만 화소인데요. 삼성은 6400만 화소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소니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죠. 미국에서도 재팬 패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해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에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한 회사죠. 지난해 전기차는 총 126만 대가 팔렸는데요. 그중 77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전기차 판매 브랜드 1위가 테슬라로 25만 대, 중국의 북경 자동차 그룹이 17만 대로 2위. 테슬라가 중국에 올인한 것이 당연하겠죠. 테슬라가 올인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인 모델 3에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지금부터 5시간 27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본 제품들을 쓰지 않으려는 전세계 기업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바쁘시게 자신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 부당한 제재들을 가하고 망언을 퍼부으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의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나라의 심장과 같은 산업을 초토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일본 기업과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본의 국가 리스크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펀드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일본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였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펀드가 바로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높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죠. 이 펀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분 45%로 가장 많고 소프트뱅크가 28%, 그리고 애플, 퀄컴 등도 함께 참여한 1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시면요. 우버, 엔비디아, 위워크, 바이트댄스, 디디추싱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쿠팡에도 2조 원을 넘게 투자하였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전세계 총 75개의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단 하나의 일본 기업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아무리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투자자일 뿐 소프트뱅크가 GP, 즉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얼마나 투자할 회사가 없었으면 일본 투자회사가 일본 기업을 자신의 펀드 리스트에 단 하나도 넣지 않았겠습니까? 훌륭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를 규제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D램이죠. D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D램 시장 규모가 이미 50조 원을 돌파하였는데요. 이 중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하면 72.6%입니다. 이 정도면 독점은 아니지만 삼성과 SK의 과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삼성과 SK가 D램 반도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한국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에 D램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자, 여기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은 모두 아시다시피 반도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하지만 이 반도체들을 어느 국가에 팔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요. 여기 중국이 44%, 홍콩 21%, 싱가포르 10%, 베트남 8.3%, 아직까지 일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필리핀 2.4%, 미국 1.7%, 일본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일본은 1.5%, 너무 귀여운 수준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D램 점유율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72.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D램을 전혀 주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3위 마이크론 그룹에게 공수를 해와야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양양자 특위 부위원장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무 출신입니다. 그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반도체 분야를 꿰뚫고 있겠죠. 양양자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고 한국의 반도체 수주를 제한하면 일본 전자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마이크론사의 부품들이 소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 및 공급 규모에 절대 못 따라오고 있죠. 불가능합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10나노급 3세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요. 경쟁사 대비 1년 이상을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애초부터 R&D에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 데다가 글로벌 D램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본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회사가 바로 소니와 닌텐도입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니는 최악의 경우 회사를 쪼개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소니의 생산 공장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소니는 총 3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무려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있지만 36개 가운데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소니의 실적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 분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7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니의 전자기기와 게임 등은 이미 성장이 멈추고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애플과 점유율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세계 스마트폰 4위 샤오미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오포, 모두 중국 기업들이죠. 이 둘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는 소니보다 앞서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공개하였습니다. 당연히 삼성으로 바꿔야죠. 특히 중국인들은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있어서 카메라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2위 중국 1위 스마트폰 제조회사 화웨이도 곧 삼성전자로 갈아탈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 어떻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을 박살 내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5일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수출 규제 수위가 점차 강화된다면 소니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를 쪼개서 해외 자본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미지 센서와 전자기기가 박살나면 기껏해야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